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 정도 빠지고 우리 야간 선물은 1포인트 정도 빠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떠셨나요? 오늘 굉장한 횡보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횡보의 범위가 적진 않았어요. 그리고 잦은 변동성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추세가 형성이 돼 있죠. 밑에서부터 오늘 아침에 저점 흔들고 나서 빗각 추세. 그다음에 위에서도 오늘 아침에 고가 만들고 나서도 추세대. 어, 오후에 이 자리 연결하는 여기서 저항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침에 저점 그다음에 그 뒤에 물론 초반에는 이렇게 형성을 했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반에는 여기 지지받다가 여기 살짝 이탈한 공간이 나왔습니다만 시가를 오늘 지켰습니다. 제가 오늘 파생반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시가가 말씀드렸던 1차 지지라인이었거든요. 지지라인을 딛고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좀 이상한 출발을 보였잖아요. 오늘 아침에 야간 선물보다 2포인트나 떨어져서 야간 선물 종가보다 2포인트나 떨어져서 출발하는 특이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야간 선물 종가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떨어뜨려서 출발해서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를 잡아먹으면서 시작했죠. 어쨌든 최초 목적은 개인 선물 매수량을 좀 떨굴 목적 플러스 옵션 프리를 깎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횡보 박스가 그리고 작은 범위에서 잦은 변동성 그리고 아침에 순식간에 나왔던 저점과 고점을 찍고 이탈하지 않는 내부에서 움직이는 형태는 일단 개인들이 아침에 안 털렸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들이 선물 매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안 털리죠. 아무리 흔들어도 털리질 않습니다. 1,000억 정도 매도를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는 1조 5천억의 선물 매수를 유지한 채 털리질 않아요. 더 이상. 그 상태에서 옵션 프리만 깎는 하루였습니다. 현재 옵션의 양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 대비 올해 들어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를 깎으려면 횡보를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시간을 끌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크게 변동을 줘가지고 완전히 옵션의 가격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정선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어, 이제 나스닥도 오히려 밤사이에 더 올라갔기도 하고 하락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물론 FOMC 일정에 따라 FOMC 결과에 따라 목요일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그러나 점점 날짜가 다가오는 만큼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옵션의 프리를 어떻게든 깎아서 나중에 저가에서 옵션을 커버해서 살리는 경우 그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외국인이 0.1 미만에 있는 것들을 막 잡아 삼켜가지고 특히 0.05 미만에 있는 것들 0.01에 가까운 것들을 집어 삼켜가지고 커버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프리를 깎아야 된다 라는 거 프리를 깎으려면 어떻게 계속 횡보를 해야 되는데 일자 횡보보다 왔다 갔다 해주는 횡보가 더 프리 감소 효과가 더 많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그런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트레이딩을 저항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고 몇 번 성공하셨으면은 끝내자라는 관점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박스 횡보의 끝자락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박스가 없겠죠. 그래서 언제 변동성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마무리를 짓자였는데 오늘 자체는 끝까지 그 박스 횡보를 삼각 수렴형 형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프리를 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지와 저항을 짧게 타이트하게 보면서 트레이딩 하셨으면은 양쪽으로도 어디든 다 살려주는 경우기 때문에 뭐 작은 수익을 모아서 오늘 결과를 내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씩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판서된 대로 자 옵션 만기 D-2일 이제 수급이 중요하다 아침에 출발할 때 야간 선물 마감 자리가 369.35였다. 오늘 아침에 야간 선물보다 2포인트나 떨어져서 출발하는 특이한 모습이 출현했고요. 야간 선물 종가 부근이 오늘의 고점 부근이었죠. 여기가
야간 선물 종가 부근이었고, 오늘의 저점 부근은 야간 선물, 전일 야간 선물의 최저가, 장중 최저가 부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오늘 움직였고요. 해당 구간에서 수렴하면서 하루 종일 박스 형태를 보이면서 옵션의 양합을 깎는 과정이 됐습니다. 옵션은 현재 고평가고요. 오늘 종가로도 고평가네요. 개인은 이제 양매수를 보였고, 오늘은 약간 풋옵션이 조금 더 우세했던 날이지만 장중에 양매수 균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은 양매수 포지션, 이거 종가로는 이제 콜매도가 나왔지만 장중에요. 이거 장중에 쓴 거기 때문에 장중에는 양매수 형태를 보이면서 프리를 계속 깎아냈다라는 겁니다. 종가로는 개인이 콜 매도로 전환됐고요. 자, 등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현재까지 월물 옵션 등합이 과연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를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6월물 남은 2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5.44로 끝났어요. 367.5가 등가기 때문에 3.37 플러스 2.07이 됩니다. 콜옵션 367.5가 3.37, 그 다음에 풋옵션이 2.07 해가지고 5.44가 되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이틀 전에 5.44로 끝났다. 근데 1월 달에는 3.91이었어요. 같은 날에. 2월에 4.47, 3월에 4.81, 4월에 좀 높았죠. 거의 비슷했는데 5.42, 5월에 4.11이었습니다. 4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6월에 등가가 옵션의 양합이 지금 제일 높은 상태예요. 4월에 높았기 때문에 4월은 무슨 일이 발생했냐? 4월 만기 날에는 급락 출발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프리 감소 효과가 더 뛰어났죠. 막판에. 그래서 전날은 만기 날에 옵션의 프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풋옵션이 크게 출발했다가 다 녹아버렸고, 콜옵션도 녹았다가 부활이 안되고 그냥 어제의 위치를 어느정도 회복하는 수준밖에 안됐기 때문에 완전히 프리가 녹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날 이상한 봉이 큰 개파락 출발해서 끌어올린 것을 어느정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등합은 높습니다. 4월물 높았을 때보다 더 높고 옵션 프리가 더 줄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오늘과 같은 형태가 또 진행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나스닥이 움직임이 좀 생긴다 하면은 아예 그냥 빠르게 밀어버리면서 옵션을 가격 흔들어버리고 외국인들이 수익을 하락 쪽으로 세팅한 것을 취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3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매도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삼성전자를 왜 매도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용적으로도.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들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에요. 굳이 안 좋을 것도 없고 오히려 기대감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공급, 한미반도체랑 지금 화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화를 계속 하면서 옛날에 앙금이 있었던 거를 풀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그래야만 제품의 성능이 좋아져서 엔비디아로 가는 과정이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결코 삼성전자가 나쁘다고 좋지 않아서 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파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56%를 넘을 정도로, 지금은 55%대에 있지만 56%를 훌쩍 넘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24년 들어서 모아왔어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코스피 현물 매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조 원이 넘었었죠. 여기 보시면 연말부터 해가지고 연초부터 해서 외국인들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 코스피 플러스 ETF 전체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시면 이거죠. 20조 원에 계속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0조 원을 샀어요. 왜 샀어요? 왜 샀죠? 제가 작년에 공매도 긴급 금지 조치가 11월에
갑자기 나타나면서 제가 연말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공매도가 금지됐으면 외국인들은 이제 포지션 세팅이 부자연스러워졌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걸 질문한다면 외국인은 현물을 많이 살 것이다. 내가 빌려서 팔 수 없으면 그냥 내가 그 물량을 가져버릴 것이다. 빌리지 않고 내 걸 진찐 물량을 팔아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팔 것이다. 그럼 가지고 있으려면 많이 사야겠죠. 그래서 현물을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사들였습니다. 공매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 공매도 역할을 해줄 물량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를 위해서 모았던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선물 옵션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평가는 손실이 아닐지언정 기존에 이미 3개월 달려오면서 누적으로 실현했던 손실금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이 앞서 있는 상태고 투신이 앞서 있는 상태고 금융투자가 앞서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래일이 이틀이라 롤오버를 대량으로 하고 나머지를 6월 만기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 본 것을 수익으로 어떤 거로든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게 ELW가 될 수도 있고요. 옵션이 될 수도 있고요. 미니 쪽이 될 수도 있고 미니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커버하려면 현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해지한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삼성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어제 1조 1천억 매도한 거 플러스 매수 쪽으로는 롤오버를 다 했고 거의 다 했고 옵션으로는 하방이니까 해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대응이 별로 안 돼 있는 상태죠. 대처가.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모아왔던 삼성전자 물량을 지금 약간의 일종의 아이템처럼 도구처럼 활용을 하면서 던져서 청산해서 상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 10억 원의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일정 부분 팔아서 플러스 10억 100만 원을 남긴다면 상쇄 처리되고 100만 원의 수익 처리가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개인들이야 토탈 현재 평가금 계좌 평가로 판단을 하지만 기관들은 외국계 기관도 마찬가지 기관들은 윈도우 드레싱도 그런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뜨게 만들어서 성적을 좋게 만드는 효과 플러스 당일 실현한 것을 상계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막판 스포트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급락을 오늘도 안 시켰잖아요. 3일 남은 상태에서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냥 프리만 빼는 거였으면은 앞으로 남은 이 거래일 동안 급락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더 팔아서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물 싸게 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외국인은 선물 매수는 오늘 장중 환매수 좀 기록하고 있는데 환매수를 보였는데 막판에는 선물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315억 매도 마감을 했고요. 달러 선물은 991억 매수 마감을 했고요. 1378.5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고 야간에 조금 더 올라가고 있죠. 1300 아까 전에 79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환율이 지난번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1380원 언더에서는 환율 영향력이 좀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1380원 밑으로는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환율 1370원대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적응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환율이 1370원이라고 옛날에 같았으면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럴 텐데 지금은 이제 고환율의 고착화 현상이 점점 나타나고 있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1380이 넘어가면 영향을 받게 되죠. 최근에 1380을 넘지 않으면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거 체크합니다. 그래서 내일 1380원 위에서 논다면 시장이 그때는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투시는 종가의 선물을 1000억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종가에 신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장중 신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플러스 1천억이 된 것은 장중에 환매수가 잡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사둔 콜옵션들 있죠. 많이 사뒀죠. 그거는 대부분 다 가치를 잃고 있고 이미 다 없어졌어요. 가치가 휴지가 되어가고 있죠. 주로 많이 들어간 375 콜옵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375 월물 콜옵션에서 유난히 많이 사고 있다. 그나마 요게 빠르게 정리가 오늘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375 이상으로 마감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청산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자, 375 콜옵션 오늘 차트를 보시면요, 요런 형태예요. 이거 뭘 재미를 받겠습니까? 최근에 들어왔던 거 손실이죠. 여기서 들어왔던 거 웬만하면 손실이죠. 여기서 들어온 것도 손실이죠. 하지만 이걸 그냥 놔뒀을 때 일단은 시장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베팅한 걸 테니까 이걸 그냥 놔뒀을 때 지금 375 이상으로 갈 확률이 낮아지는 만큼 가만히 놔두면 이제 남은 이 거래일 동안에 이거는 불보듯 급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휴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콜옵션 투자자들, 콜옵션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 커트라인 정해서 청산하는 과정이에요. 재미를 못 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옵션의 가격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거죠. 옛날에 개인들은 그냥 이거 휴지가 되는 걸 그냥 놔뒀습니다. 청산을 안 하고. 특히나 1월달만 해도, 올 1월만 해도 개인은 콜옵션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900억의 수익을 마이너스 500억으로 바꿔버렸어요. 고가대기 1400억 이상 더 날렸었죠. 그냥 미련하게 휴지가 될 때까지 그냥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번에 375 콜옵션에 들어온 개인은 오늘 대거 잘라냈어요. 발을 뺐다라는 거죠. 어차피 내일 크게 급등하지 않으면 휴지가 될 거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똘똘해졌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해졌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의 베팅, 개인들의 매매 수준이. 그거에서도 좀 오늘 놀랐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풋옵션 외가를 거의 모두 청산했습니다. 외가는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풋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투자 입장에서도 하방 설계를 해뒀던 거를 걷어들이면서 만기 전 급락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만기가 다가오니까 조금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서 될 것 같아서 베팅했던 것들을 걷어들이는 과정이죠. 포기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외국인은 외가 풋옵션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휴지가 되는 중이고요. 현실적으로 남은 이 거래일간 대폭락이, 급락이 없으면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은 이제 풋옵션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들도.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내가 등가 부근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또 커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살려야 되니까. 따라서 외국인은 남은 시간 동안에 FOMC를 앞두고 관망세라는 이름하에 프리를 쭉쭉 빼면서 마지막 거래일에 값이 싸진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담아서 만기 당일에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일부를 만회하거나 개인들의 선물 매수 물량을 빼앗고 살짝 끌어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겠죠. 이게 아니면 그냥 급락을 시키는 게 필요한데 여의치가 않으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를 쭉쭉 빼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기손실 금액은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물을 내보내면서 현물로 청산을 하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모았던 거를 이제 내 아이템을, 현물 삼성전자 아이템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커버하는 거죠. 손실을 커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이 외국인들은 하방이긴 하지만, 옵션 때문에 하방이긴 하지만 주식을 합성하면은 상방으로 바뀌거든요.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기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커 같은 거죠. 그래서 4월처럼 6월도 만기까지 높은 프리를 깎는 모습이 끝까지 진행된다면 밀렸던 손실금을 커버하기 위해서 4월 만기가 끝났을 때처럼 이제는 7월 물 초반에, 7월 만기물이 시작되는 초반에 한번 그 손실금을 회복시키려는 큰 변동성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4월 달에 개인들이 옵션 수익이 1등이었습니다. 이날 만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만기가 끝나자마자 5월물 초반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선물을 외국인들이 여기서 꽉 채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옵션도 이때 개인들한테 1등을 주고 그 뒤에 급락으로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에서 수익을 냈던 거죠. 어쨌든 현재 중요 일정을 앞두고 개인들이 상방 배팅을 많이 해뒀으니까 내려가지 않으면, 녹이지 않으면,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을 녹이지 않으면 개인들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만큼 반대해서 외국인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준다면 다음에 크게 뺏어오려고 할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개인은 선물 누적 1조 4,600억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매수 쪽으로요. 오늘 만기가 2거래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시장을 흔들었지만 물량을 크게 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기까지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가자. 한번 붙어보자.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나는 매수야. 난 떨어지면 매수했어. 그냥 끝까지 만기까지 한번 가볼래. 라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안 털렸다라는 거죠. 개인들은 롤오버 비율이 적은 것도 특징이죠. 그러니까 만기를 2월하는 경우도 적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만기 2월을 잘 하지 않습니다. 롤오버를 스프레드를 통한 롤오버를 거의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만기까지 웬만하면 승부를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기에 FOMC 결과가 시장에 좋지 않으면 만기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은 현재 1월 옵션 만기에서 500억 원의 추정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3월물 정도 됐을 때 선물에서 크게 손실을 봤지만 옵션에서는 1등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4월물은 이제 옵션 만기이니까 옵션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3월은 이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큰 수익을 보지 못했지만 4월 달에는 옵션 단독 만기로 옵션에서 1등을 했죠. 5월물은 옵션 만기에서 손실을 보지 않았어요. 개인들이 제로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보는 알고리즘에서는요. 즉 요약하자면 뭡니까? 1월 달에 큰 손실을 보고 그 뒤로는 개인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1월 달에 손실 봤던 거를 커버하려면 멀었지만 어쨌든 꽤나 성적이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6월 달도 성적이 이번에는 심지어 선물 옵션 합성인데도 불구하고 투신 다음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1월에 큰 손실을 본 이후 개인들은 파생 성적이 정말 좋은 상태예요. 나중에 하반기에 어떻게 얼마나 많이 뺏어갈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24년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클리 옵션에서는 매주 개인들은 꾸준히 잃고 있어요. 한 주 안에 승부를 보는 한 주 짧은 시간 동안에 승부를 보는 특징이 있는 위클리 옵션에서 과한 욕심이 더 많이 개입돼서 그런지 개인의 수익률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월물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정리가 되고요. 아까 전에 이제 개인의 이제 선물 매수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투자 주체별 선물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시면 여기 하늘색 개인이 크로스가 되기 직전이에요. 개인은 2만 계약 이상, 2, 3만 계약 이상 누적해서 사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다 털리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여요. 아무리 많아도 여기 마이너스 2만에서 플러스 2만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개인은. 외국인은 8만 계약까지 올라가죠. 이게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6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7, 8만 계약 올라오면 계약 수니까요. 제가 6조 원을 한 파동의 끝자락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개인들은 요 2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 3만 정도. 많이 가면 2, 3만. 근데 올해는 계속 요 범위 안에 들어왔죠. 근데 지금 상단입니다. 개인들이 선물 매수가 많다라는 걸 뜻하고 심지어 외국인을 역전하려고 하죠. 그쵸? 외국인을 역전하려고 해요. 외국인을 역전할 때는 시장이 썩 좋지 않습니다. 매수 쪽으로. 크로스가 되면은 폭락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체크하고 물론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면 다시 봐야 되지만 자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옵션 완겜이고,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같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옵션 완개미가 일주일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타났거든요. 지난주 화요일에 나타났으니까 사실 오늘 정도면은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다려봤는데 오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왠지 기다려지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출연하던 그 완개미 형이 오늘 안 나타나니까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그쵸? 뭐 내일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랬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6월 12일, 14일 일정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6월 12일 내일이죠. 중국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미국 CPI 발표가 밤 9시 반에 있고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3시 이후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파월 의장의 인터뷰까지 마친 다음에 우리는 그날 아침에 내마녀의 날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마녀의 날이 끝나고 그날 밤에 미국 PPI까지 있어서 만기가 끝난다고 해도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7 정상회의 있고요. 그 다음날 일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정이 금요일까지 계속 되니까 만기를 끼고 전후에도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이 프리가 충분히 빠진다면 그 이후에 변동성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만기 당일이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축구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축구도 재밌게들 보시고,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